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코인의 상승장은 곧 끝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던 코인의 상승장 지금 많이 꿈을 꾸고 계시죠? 꿈 깨십시오. 이제는 상상하십시오. 상승장 끝났습니다. 상상장이 옵니다. 앞으로 이 구간을 뚫고 다시 신고점을 가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상해야 됩니다. 설마 여기까지 오르겠어? 예, 오릅니다. 설마 여기는 안 오겠어? 예, 안 옵니다. 아니,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상상을 해야 더 많이 코인을 홀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와 싸워야 되냐면 언제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과 싸워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조정이 실제로 왔을 때 이게 지금처럼 이제 어제처럼이죠. 오늘 새벽처럼 요런 형태로 왔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상상이 없으면 이거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전에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지금은 사실 신규가 많이 들어온 편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특히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요. 빅테크 M7을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도 슬슬 전세가가 메꿔지면서 기지개를 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연일 높아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코인에서 지금 개미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개미의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개미의 비율. 기존부터 계속 버텨온 투자자들, 그러니까 2022년에도 시장을 안 떠나고 3년에도 안 떠나고 4년에도 있는 그 투자자의 비율과 그리고 22년도부터 시장을 떠나서 계속 물려있는 상태로 있다가 업비트업을 지워놓고 다시 최근 들어서 설치해서 들어오는 비율 중에 누가 더 높겠냐 이거예요. 지금은 신규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기존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특징이 있어요. 장세에서 하락장을 겪으면서 항상 공부를 하게 되고요. 하락장을 겪으면서 조심스러워지고요. 그러면서 하락장을 겪으면서 차트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태가 정상적인 움직임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면 곧 떨어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크게 보면 오르고 단기적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어 라고 하는데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반드시 줘야 해. 조정은 올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조정이라면 조정이에요. 왜? 레버리지를 다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롱숏 뚝배기 다 깨잖아요. 그런 식으로 청산을 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과열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 무빙 때 이거 위험하니까 관망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전환하게 돼 있어요.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오르긴 힘들 거다. 아니면 오르더라도 쉬었다 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면은 이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요. 요게 또 보면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가 이렇게 탁 뜨려고 하거든요. 여기 딱 보면 고점 높이면서 고점 낮추고 그다음에 여기서 낮추고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다시 이걸 말아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기억을 사람들에게 PTSD로 와 있느냐 요거예요. 요때도 보면은 자, 여기서 이 선을 하나 그어 볼게요. 우리가 부처빔에서 이거 새로운 차트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차트로 볼 건데 우리가 부처빔 때 전에 고점이 4월 14일이죠. 이때 나온 고점인데 여기가 이제 65,00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10월 달에 돌파를 합니다. ETF 선물 ETF 발로. 그때가 이제 67,000이에요. 근데 빠져요. 근데 다시 올라요. 그럼 이거를 다시 갱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에 찰 때 조정이 오면서 쭉쭉쭉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고점이 된 건데 그러면 요즘에 고점은 이런 식으로 고점을 높이면서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죠. 그걸 사람들이 누가 아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2022년에도 시장에서 꾸역꾸역 버티고
23년 버티고 24년까지 계속 버티면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절여져서 하락장에 너무 절여져서 이때도 어떻게 되냐면 그 고점을 갱신한다는 그것 때문에 옛날에 이때랑 똑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놈의 코인이 상승장의 신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지난 고점을 깨는 신고점을 처음으로 갱신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게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 요런 제가 선을 다 그어놨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조정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결국 조정이 뚫는단 말이에요. 금방 뚫려 생각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뚫었을 때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또 2020년 말에 또 한번 볼게요. 이때가 이제 고점을 뚫는 거죠. 2020년 12월 18일 이때부터 뚫는데요. 뚫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장대 양봉으로 계속 나와요. 한동안. 비슷한 패턴이죠. 자 그럼 우린 뭘 봐야 되냐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요 윗꼬리를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라고. 자 이걸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언제냐 요때죠. 요때 요거. 자 이거 4시간 봉으로 볼게요.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여기 또 있죠. 그쵸? 여기 이제 ETF 빔 때 가짜 ETF 그 승인 때 나온 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 게 어디냐? 여기죠 여기.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슷한 패턴들이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번에도 뭔가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차트를 조금 더 우리가 확대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말 재밌게도 요 꼬리 지점이 여기서부터 이 고점을 이었던 지점을 쭉 연장하면 유의미한 지지가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 리테스트 한다 그래요. 리테스트. 자 여기를 돌파했죠. 여기 돌파했죠. 그러면 이게 저항에서 지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그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아마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종가에서 MA71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4시간 봉에서. 그리고 상승장에는 7일선은 보통 조정의 지지선으로 작용해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지켜주는. 그리고 이게 이격이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오고 너무 벌어진다 싶으면 오고 그러니까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야 된다? 상상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냐? 이것도 뜨고 있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코인베이스가 바이낸스보다 200불이 더 넘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뭐겠어요? 다시 기관들이 미친듯이 눈여겨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따가 어떤 코인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또 그것만 썩썩 빼먹고 나갈까봐 뒤에 중요한 내용들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뒤에 중간 어딘가에 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아시겠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아캄에 있다. 우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온체인 보유량 98% 즉 186K의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양을 식별했다라고 믿는다. 이제 이런 애들도 다 추적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 공시라는 측면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세일러가 트윗을 하거나 그런 개념을 해야 얘네가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온체인을 이용하면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블록체인의 순기능입니다. 순기능.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은 여기서 이제 3탑을 얘기한다는 거죠. 여기 이거 무조건 저항이야 라고 사람들이 숏을 팍팍팍팍 칠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걸 태워놓고 올릴 거다라는 거죠. 곧 77에서 80K. 저도 여기까진 모르겠는데 정말 동의하는데 움직임 자체는 정말 동의하고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뚫길래 신나가지고 원래 바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간다리하고 막 간다 했다가 그 다음 팍 떨어졌는데 근데 지금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이것도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보죠. 천천히 결국 박스권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종가 마감으로 뚫어야 본격적인 비트 위주 상승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뿅망치를 맞으면서 매물대 소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저항 매물대를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매도세를 한번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펀비 소화도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고점 숏이라고 인지한 개미들이 숏을 친다는 거예요. 왜? 이 3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얘네들이 여기다가 숏을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럼 나중에 올릴 때 어떻게 되냐? 이걸 한 번에 청산시키잖아요. 그러면 연쇄 청산이 일어나요. 연쇄 청산이 일어나서 도미노처럼 얘가 청산이 되면서 가격이 올리고 얘가 청산되면서 가격이 올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숏은 청산될 때 그냥 포지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롱으로 청산이 됩니다.
반대로 롱이 청산이 되려면 숏으로 청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스퀴즈라 그러는데 연쇄적으로 계속 반대 포지션이 나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매수세와 더불어서 엄청난 시너지를 얻으면 이건 하락장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연쇄 청산이 될 거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한 번에 비트가 돌파한다. 왜냐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과거 사이클과도 똑같다. 뭐냐? 돌파를 몇 번 뿅망치는 맞지만 그 다음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 그날이나 혹은 그 다음날까지 장대 양봉이 계속 쏜다. 그러면 이거 선물 때문에 또 선물 청산 나면서 또 연쇄 청산 난다 그랬죠? 이 부분이 또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트는 어쨌든 이 구간만 지켜주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화들짝 빔에 많이들 놀래서 손절하는데 현금 비중 있는 걸로 이럴 때 비트 플러스 알트 비율은 항상 영상에서 강조하는 식으로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본다. 제가 여기서 비트 위주 상승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시면 비트 형제 애들 중에 비트코인 골드 이런 애들 오르잖아요. 근데 원래는 얘네들이 같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골드가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는 비트 형제 전부 다랑 비트, 그 다음에 스택스 이렇게 이제 오르는데요. 맞죠? 근데 점점 이게 도미넌스나 이런 장세가 바뀌면서 비트코인이랑 그 다음에 비트 형제 중에 뭐 몇 개 이런 애들만 올랐다가 그 다음에 비트만 갑니다. 비트 그 다음에 비트 이더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비트만 가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진행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중요한 거 뭐냐? 1에서 100원이 갔다라고 했을 때 2에서 100원이 갔다라고 했을 때 이건 100배인데 이건 뭐다? 50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승장에서는 졸업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승장에는 알트가 비트 대비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매수할 때 비트를 30%, 그 다음에 알트를 70%의 형태로 매수하면 된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 현금을 없애라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빵원으로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현금 비중은 최소 30%는 놔두되 내가 들어갈 현물 비중이 만약에 거기서 내가 한 1000만 원의 현물 비중을 들어간다. 이 30%의 현금을 빼고 난 10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서 난 매집을 하고 싶어 했을 때 비트코인 30%, 알트코인 70% 그럼 이거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3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래 들고 가려면 제가 상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그 상상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뭐다? 이 30%의 현금 비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중간에 어제처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급락이 왔다가 말아 올리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코인이 상승장이 되면은 여러분들 잠도 설쳐가면서 새벽에 그냥 업비트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가는 게 아닌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 업비트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해도 달라지는 거 없어 해도 알아요. 본인도.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 도파민을 통제할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오히려 긍정적인 꿈을 꾸되 그 긍정적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제어 장치가 뭐다? 현금이 돼야 된다. 이 정말 이거 역설적인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30%가 만약 있다 그러면 급락일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불안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더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급락이 오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돼요. 원래 가격은 올라야 정상인데 좋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30%덜 샀으니까 이것 때문에 급락 좀 해주세요 하고 바란단 말이죠. 이래야 내가 안 걸리고 내 거 안 걸리고 올라가면 나 70% 물량을 다 수익이 되는 거니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올라가는 동안에 수익률 퍼센트 늘어난다고 좋아하지 말고 분할 매도 꼭 해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분할 매도를 해놓으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머지 것들을 더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런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상승장 때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요. 상승장 아니죠. 상상장이라고 그랬죠. 상승장 때는 이런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해도 뭔가 제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매일매일 영상 올려드리면서 이거 영상에 계속 주기적으로 넣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계속 영상 잘 시청해주면서 최대한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좋은 매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말 이런 것만 잘 지키면 훨씬 저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어렵지 않죠. 왜? 내가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아는 거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다만 어려운 건 뭐냐?
행동으로 그걸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인지하고 반복하면서 숙달하고 행동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저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분홍색 이제 구불구불한 선이 아래로 내려가면 숫자가 올라간다. 지난 사이클에 보여줬던 비트코인의 홍수는 이제 물러나고 있다. 낙관적이다. 항상 낙관적이다. 그리고 요것도 재밌어요. 자, 요 조정이 이제 ETF 끝나고 있었던 조정이잖아요. 여기 올라갔다 여기 떨어지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올타임 하이로 간다 이런 건데 이제는 저는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간다고 봅니다. 그러고서 또 도와주고 있는 게 뭐냐? 달러 인덱스의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10년물도 떨어지고 있다. 되게 좋은 겁니다. 자, 그리고 블랙록이 지금 6만에서 일생일대 기회를 중단하고 소매점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현재 과대광고 쉽게 끌어올 수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결론 뭐냐? 알트 사세요. 알트. 자, 여러분들 진짜 옛날부터 막 선동 많이 했잖아요. 저는 진짜로 2022년 말과 2023년 초에 기술주 사야 된다. 지금의 M7이 될 애들 사야 된다라고 제가 막 그중에서 딱 집어들었잖아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그때 주기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죠. 그때는 손이 안 갈 때예요. 맞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엄청 오르면 그때는 또 사요. 여러분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거꾸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게 투자예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것이 투자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식을 지금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우리 국내 주식을 사야 된다. 국내 우량주 주식을 지금부터 천천히 담아야 된다. 만약 주식을 같이 한다면. 그런데 이 기간 대비 수익률, 제가 M7 얘기할 때도 저는 코인 유튜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인을 중심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위험 자산이 올라가는 장세가 됐을 때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렌더를 사겠습니다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 렌더 가격은 0.5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달러, 오늘 11달러까지 찍었다 내려왔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포모를 자제하시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현금 비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건 이거예요. 반감기 전에 채굴자들이 매도하는 압력이 좀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반감기가 지나게 되면 해시레이트가 오르기 때문에 채굴 원가가 올라가요. 채굴 원가가. 이제 채굴에 설비 투자를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치킨 게임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못 버틴 채굴자들은 그동안 채굴했던 것들을 그 반감기 전에 떨구는 경향이 있어요. 던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4월 반감기 앞두고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뭘로 생각하냐면, 신고점을 뚫고 아까 뭐 7만대든 8만대든 이런 데 갔다가 그다음에 신고점 부근까지, 이전 신고점 부근이었던 6만 9천 정도까지 조정이 오는 게 저는 이 4월 반감기 그 사이클에 있는 매도 압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일 영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말 동안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냥 일요일날 비석이나 이런 거 나오면 좀 튀어야 된다. 그런 거 살짝 그냥 비중 덜어야 된다 이 정도. 근데 튄다는 거 하면은 여러분들 100% 다 튀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한 5에서 10% 정도만 익절해 놓으세요. 그러다가 진짜 그 월요일날 신고점 가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찍고 또 돌파하고 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유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수차례 오류가 발생해도 빠르게 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달 내에 8만 달러 도달 가능성 이런 것들 있고 다 좋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뭘 기도해야 된다? 이 미국의 3대 지수가 계속 오르게끔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나스닥 떨어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은 비싸면 산다고, 미국 주식 지금 산다고 난리예요. 근데 이걸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더리움도 똑같아요. 렌더도 그렇고. 렌더는 제가 지금 사지 말라 그래도 지금 사서 수익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거든요. 너무 위험해요. 그쵸? 근데 다만 분할로 천천히 받으면은 그런 30%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너무 비싸긴 해요. 많이 올랐잖아요. 왜냐면 제가 0.5에 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느낀 건 좀 상상장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을 여러분들은 자꾸 코인 가격이 비싸질 때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나중에 다른 투자를 할 때라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인지를 하는 게 맞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계속 내가 생각을 하면서 나를 다잡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죠. 300만 원대부터 이거 너무 싸다. 이더리움은 진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의 심리적 저항선이 부딪혀요. 제가 이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진짜 저는 500도 아직은 좀 싸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300만 원대 이더리움이 저평가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저평가다. 근데 이게 지금 한 550 정도 왔죠.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사요, 사람들이. 슬슬. 이것도 제가 전 잘못됐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되면요, 사실 퍼센트로 봤을 때는 다른 알트들보다 적게 올랐어요. 그럼 이거 너 해지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는 지금 100%도 안 갔죠? 맞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이더리움은 강남 아파트처럼 별다른 조정 없이 계속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있어요. 비트코인을 처음에 왔을 때 보통 상승장이 오기 때문에 비트코인 매수를 못합니다. 왜 못하냐? 너무 비싸대요. 자, 이제 그런 얘기 해줘요. 전 그러면 아니, 비트코인은 그 소수점 단위로도 거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은 아무리 비싸도 5만원 10만원 투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그래 비싸, 나는 코인을 한 개 이상 갖고 싶어, 이러거든요. 그래서 뭘 사냐? 알트를 사요, 처음에. 그러다가 뭐가 오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막 올라요. 그럼 얘를 이제 버리고 일로 간단 말이야. 그래, 비트코인이라도 조금이라도 사놓을걸, 이러다 진짜 0. 몇 개도 못 갖는 거 아니야? 이런 로직이 나중에 어디서 반복될 거냐면 여기서 맞죠. 반복됩니다. 뭔 소리냐? 300만 원일 때는 저평가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안 사요. 이더리움 늦어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그거 오르는 것도 재미없구나, 뭐 다른 코인 살래. 올라요. 슬슬 사요. 여기서 더 올라요. 1000만 원까지 간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슬이 아니고 더 산다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소수점으로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알아요. 나중에도 알아요. 근데 처음은 안 사요. 왜? 한 개 갖고 싶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소수점이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얼마나 뽕을 줘야겠어요? 1000만 원? 보다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이 300만 원대 너무 저평가인 것 같다고 생각했고, 강남 아파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는 영끌 하면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었다면은 지금은 영끌을 해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그런 가격대로 돌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결을 같이 하는 놈이기 때문에 저는 300만 원이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때 이제 잘 하신 분들은 이더리움이 진짜 약간 든든한 국밥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밥 코인입니다. 국밥 코인,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또 여러분들 또 코인 어떤 거 괜찮은지 슬슬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 형제들에 대해서 먼저 이런 게 있지만 여전히 더그래프나 이런 AI 애들 뜨죠. 근데 그 다음에는 보통 뭐가 뜨냐면, 맞아요, 저장성 이런 애들 좀 뜹니다. 스토리지 애들 괜찮고요.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는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뭐냐, 샌드박스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셀로 이런 것도 좀 괜찮고, 그 다음에 세타 이런 애들이 원래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멤버십 픽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타 토큰 말고 세타 퓨엘을 내서 세타 퓨엘도 많이 먹었는데, 이런 세타 계열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는 조금 묵혀둘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체인링크 다시 메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솔라나죠. 솔라나, 니어 이런 애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얘도 괜찮습니다. 칠리즈. 그리고 엑시 나쁘지 않고요. 보통 이제 그래서 제가 수렴의 장세다라고 말씀드린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이렇게 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런 차트들이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스택스도 지금 좀 쉬어가는 단계라서 얘는 이제 아스타 차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스타하고 세이의 중간일 것 같은데, 아스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얘는 여기에서 꺾여서 밑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세이는 똑같이 그런 모습을 겪다가 여기서 퓨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요 위로 안착을 했죠. 이동평균선 위로.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어떤 놈처럼 될 것이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매수를 다시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좀 쉬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느 지점에서 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좀, 그리고 나의 이 도파민이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옆에서 좀 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골드도 올 타겟을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코인들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폴리곤, 블러, 세이 이런 애들도 다 어디서 잡았냐, 제가 다 어디서 잡았다. 자, 여기 지금 박스 다 그려져 있죠. 이게 제가 픽낸 범위예요. 요때가 언제냐, 비트코인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저거 다 축축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산 거예요. 요때
이때 다 산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럴 때 다 산 거야. 그게 이제 가고 있는 거고요. 아 여기죠. 죄송합니다. 여기 때 사는 거. 3월 6일에 보면은 얘가 이제 언제 나왔냐? 했을 때 3월 3일 이런 때도 나오고. 요게 이제 왜 미리 이렇게 손절가를 없애놨냐면 원래는 세타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다 손절가가 있죠. 근데 이거 왜 손절가 없애놨냐면 이 피레침 같은 거 한 번씩 상승장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고점 가는 뿅망치에서 맞을까봐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3월 3일이나 이럴 때 요때부터 이제 그걸 좀 걱정해서 내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피레침이 좀 시간차가 있지만 왔고 그걸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이제 얘네들이 타겟을 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평균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멘탈 관리라든지 포트폴리오 관리라든지 아니면 타겟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다음 들어오세요. 제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멤버십만 전용으로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요. 멤버십만 전용 볼 수 있는 글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 방 텔레그램 방 하나와 그 다음에 카톡방이 있습니다. 카톡방은 뭐냐? 저랑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1대1 채팅장도 따로 있고 총 3개겠죠? 요 브리핑 픽이 나가는 방과 그 다음에 저랑 다수랑 전체적으로 멤버십 회원끼리 소통하는 방, 그 다음에 저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1대1 대화방, 이렇게 이제 3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되고, 그리고 선물방이 있습니다. 선물방은 멤버십과 별도의 방인데요. 선물방은 말 그대로 선물만 하는 방이에요.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하는데 요번에도 눌림롱을 잡았어요. 근데 이때 한번 손절이 한번 났거든요. 근데 이게 손절 나도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은 숏 잡고 먹는 것보다 롱 잡고 먹는 게 훨씬 나아요 지금은. 그래서 계속 롱만 이렇게 내는 거. 근데 이거 선물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롱으로 우직하게 하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손절도 나는데 그걸 뚝심 있게 다 만회하고 이걸로 막 픽 내고 이렇게 막 롱으로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다 하시면 선물방에 오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물방 가입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추후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